이준석 의원님 발언 앞에서 늘 문제가 생겨서 늦춰졌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님 발언하시고 발언 후에 이혜민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다른 것보다 오늘 부정선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부정선거 믿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대통령도 한때는 이런 거 김어준 씨 얘기 믿으시고 하셨으니까 뭐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한번 그 자료를 띄워보면요. 박근혜가 끝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고 회피하려고 해도 뭐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시물을 공유할 이유는 딱히 있나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공유하신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선거 불복을 하실 이유는 뭐죠? 선거 관리의 부실 정도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글들을 공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건 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프랑스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부정선거로 똑같아요. 뭐 미국에서 뭐 어쨌으니까 여기도 있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 트윗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은 그 디도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군의 무리가 그 선관위 투표소 알려주는 사이트에다가 디도스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봐가지고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떤 정당에서 굳이 편의상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선관위 사이트를 공격했으면은 선관위는 피해자입니까 공모자입니까? 피해자죠. 근데 왜 피해자에다 놓고 모든 게 선관위에 꼼수고 뭐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불신하십니까? 이게 어떤 논리 구조죠? 이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 당시 제가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개인적인 소신으로서 올린 거고. 소신이 아니라 근데 논리 구조가 저는 뭐 언론인도 지내셨고 하니까 제가 이걸 뭐 선관위 미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환기 씨도 각자의 이유로 미워해요.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의 논리가 뭔지 궁금한 거죠. 이 사건은 제가 그때 진상조사를 해서 아는데요. 선관위를 한나라당이 공격한 겁니다. 한나라당의 의원의 비서가 공격한 겁니다. 네. 근데 왜 선관위가 모든 게 꼼수고 선관위가 이거 내부적 공모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이 심의하다 보면요. 피해자 격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가해자 격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선관위를 왜 공격했는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박근혜가 싫어서 그러셨어요? 네, 그 논리적인 그 체계를 세우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따져보자면 위에 걸 보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싫고 박근혜가 싫으니까 선관위가 피해자인데도 선관위는 공모자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거셨던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랑 비슷해요. 무조건 부정선거가 맞으니까 거기 짰다를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온 세상이 카르텔이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것까지 갔거든요.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 논리적 정합성이 모자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게 뭐 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결국엔 잘잘못을 가리고 상당한 권위가 있거든요. 네. 어떤 보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후보자님도 언론인으로서 또 언론사 경영하신 경력이 있기 네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저런 공식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런 판단했다 그러면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네. 이미 이런 오류를 인정하시는 건 뭐 좋은 자세지만은 본인이 앞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거라는 믿음을 좀 네, 빼는 것 알겠습니다. 같거든요. 네, 위원님의 지적을 성실하게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자림이 없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의식 구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선관위 디도스 공격한 거 그거 갖고 보면요. 처음에 의원실을 공격합니다. 이건 본인 직접 쓰신 거예요. 이게 공유하신 게 아니라 의원실을 공격하다가 선거 캠프를 이제 공격합니다. 논리적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한나라당의 의원의 비서가 했던 것과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 후보자님이 하신 거를. 여당과 정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죠. 왜냐면 여당 후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 기획 범죄가 확실하다. 누가 기획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KT가 또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다 KT에다 이게 온 세상 카르텔 이론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때는 왜 그럼 KT가 공범이라 생각하신 거죠? 그때 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주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KT 회선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서버를 공격했는데
KT도 사실상 디도스로서 훼손을 점유당한 피해자고 선관위도 피해자인데 내가 박근혜를 싫어하고 한나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온 세상이 카르텔이어야 된다라는 이론이잖아요. 꼭 그런 것보다도 저 맨 위에 그 포스팅을 보면은 네. 상당히 이 기사문으로 쓴 걸로 보고 예. 당내에 어떤 우려되는 문제들을 저런 그러니까 후보님 저는 했지 않는가. 저 위에 다 공감한다 했죠. 저라도 의원실, 당 그리고 뭐 정부 이런 데는 한통 속이라 엮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보면은 제3자 소행과 내부자 공모서를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기승전결 중에 전 정도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KT랑 선관위를. 제가 저 정도로 뭘 기획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SNS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기획했다고 주장하신 거냐. 만약 결을 보면은 제3자 소행이나 내부자 공모설 그리고 경찰 검찰도 손방망이 수사한다. 이거는 본인의 주장이신 거고 그 가운데를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온 세상이 카르텔 논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게 되면요. 기승전결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텐데 네.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승 이런 게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거를 다 알겠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 가운데 끼워 맞춰 가지고 생사람 잡기 시작하면은 이때 그러니까 중견 언론인으로서 KT 때리고 선관위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당연히 그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있어가지고 의혹을 짚어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 빈 공간을 탐구하기 전까지는 뒤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사실관계를 인정하시고 지금은 또 반성하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언론과 관련해서 심의한 사항들 보면은 승전이 빠져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섣불리 결을 내리시게 되면은 저는 그게 바로 이제 편향성 시비. 아까 저는 당연히 언론인은 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이 하는 행동, 박근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 가지시면은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은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타당한 지적을 이준석 의원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 네. 지적을? 네. 이혜민 의원님.